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지정학하게 버렸어 가자. 일단 구조화 면접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직무 역량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그럼 직무 역량만 제시하면 끝나냐?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뭘 평가하려고 합니까? 이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잘 일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하고 얼마나 빨리 성장할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직무 역량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면접 때 어필할 수 있는 경험 몇 개 정도 돼요? 한 10개 돼요? 업 앤 다운. 다운이죠? 5개는 돼요? 업 앤 다운. 긴가민가. 긴가민가가 제일 많죠? 3, 4개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설문조사 해보니까. 자, 이거를 기업의 특성과 직무의 특성에 맞게 각색을 해야 되는데 각색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의 평가나 감정을 제외해야 돼요. 여러분이 평가하려고 하지 마. 평가는 면접관의 역할이야.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학점이 얼마다 이건 얘기할 수 있는데 잘했다 못했다 입사 이후에 뭘 할 거다 뭐 뿌듯했다 보람찼다 이런 표현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먼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육하 원칙이나 스타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붙였는데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뭐냐? 준비해온 답변.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준비하고 외운 거 있지? 이거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외운 티도 나지만 외웠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꾸몄다라는 느낌을 주니까 그게 문제지. 여러분의 진솔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진솔함을 어떻게 어필하지?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솔함이라는 건 평가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돼. 평가하는 사람이 느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평가나 감정은 제외시키고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이 먼저예요. 그럼 내 얘기는 뭘 하지? 사실관계에 추가할 게 뭐냐면 그 경험과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과 평가 기준 이걸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하죠. 가치관을 보여줘야지 감정이 아니에요. 배우지 말고 현장에서는 담담하게 이 담담하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와 내가 뭘 보여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정리가 돼 있다면 차분하게 내 얘기를 하면 됩니다. 면접 스피치에서 다들 하는 얘기 있죠. 천천히 또박또박 급하게 얘기할 일도 없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내 생각을 얘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면접에 임하는 기본 자세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면접이라더라도 저는 가장 먼저 조사부터 시켜요. 이걸 왜 시키냐?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배 타고 갈 거예요? 버스 타고 갈 거예요? 아니면은 지하철 타고 갈 거예요? 비행기부터 타려고 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재밌어요. 10명에게 물으면 5명 정도가 비행기 타고 간다고 해요. 비행기가 빠르니까. 근데 제가 되물어요. 서울에서 인천을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서울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가 없거든. 서울에 김포공항까지 가.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에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없잖아. 김포는 서울도 아니야. 오라 그러죠.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되물어요. 어디를 가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요? 맞아요. 목적지를 정해야 돼요. 그럼 한 명은 뭐냐? 기타. 뭐 지하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이러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재밌는 건 비행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정해야 되느냐 이거보다 더 많다는 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자, 어디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범위가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발표 면접의 경우에도 시사 이슈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회사 사업과 관련된 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로 범위를 좁혀야지. 그리고 발표 면접의 경우에도 발표가 2분짜리가 있고 3분짜리가 있고 5분짜리가 있는데 이건 구성이 달라지잖아. 그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는데 안 그래요? 뭐 토론 면접을
정확하게 한다 안 한다 이거를 공고문 안내문에 알려주는 데도 있지만 이것도 안 알려주는 데도 있어요. 그냥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만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발표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고 토론 면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얘부터 찾아야 돼. 공고문. 요즘은 공고문 이외에도 면접 갈 때 되면 별도 안내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기출 질문이나 면접 후기는 인터넷 검색해도 나와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면접을 갔던 사람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뭐 면접 관련된 학원이나 이런 데서 홍보성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쫙 정리해 보면 아, 면접은 이런 분위기로 들어가서 대기 어느 정도 하고 준비 시간 어느 정도 주고 그리고 뭐 메모할 수 있는지 아닌지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는지 아닌지 안 가봐도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사전 조사예요. 이걸 철저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뭐냐면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들이 나오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제가 유튜브 채널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보기가 편하거든. 그냥 켜놓고 계속 들어요. 딴짓 할 때도 들어. 듣다 보면 친숙해져요. 하지만 영상은 기억을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영상만으로는 안 되죠.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관련 연구기관 자료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제 영상 보고 여러분들도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죠. 어때요? 신뢰가 가나요? 저는 신뢰가 가는 편이에요. 인상 자체가 둥글둥글한데 그래서 뭐 호감은 아니라 하더라도 불편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좀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MBTI를 보면 T 성향이 강하다고 나오는데 F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 예전에는 T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필요한 내용 이외에는 잘 안 했어요. 절제된 표현을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부담이 너무 간대. 그리고 감정적으로 공감이 안 되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제 감정을 표현하고 불필요하다 싶을 만큼 잡다한 내용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오히려 공감이 되니까 이야기가 편하다고 해서 요즘은 밸런스가 좀 맞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디 가서 F 성향이냐 이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트리플 T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요즘은 T인지 F인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은 제 노력이 헛된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면접장에서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까요? 그래서 꼭 추천하는 게 모의 면접이에요. 모의 면접을 꼭 해보셔야 기출 찾은 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 자소서 기반 질문 뽑으셔야죠, 당연히. 그거 가지고 친구나 뭐 같이 하는 스터디 멤버들에게 부탁해요. 요거 질문해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시면은 여러분의 이미지가 보일 거예요.